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노량진 그리고 공무원 생활 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재수생이나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도 이렇게 저번에 못한 이야기,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 못 드렸던 거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약간 삐뜬 것 같아서 조정 좀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것은 또다시 노량진에서 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일단 롯데리아가 근처에 있었는데 사람들 다 학원에서 점심 시간이 되면 이제 점심을 먹고 롯데리아에서 아이스크림 소프트콘 있죠. 그거 하나 사서 먹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매일 반복이 되니까 약간 지겹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권, 저는 이제 오락실에서 철권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철권을 오락실에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하거나 저녁 먹고 나서 한 판 하는 게 그나마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낙이었어요. 그리고 뭐 노래방에서 오락실 노래방 있죠? 동전 놓고 하는 거 거기서 즐기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노래방 그리고 뭐 철권과 같은 그런 뭐 소일거리들, 소일거리라고 하고는 좀 그죠. 그런 작은 즐길 거리들 이런 것들로 조금 실제로 노량진에서 사람들이 버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상대적 박탈감이란 게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맨날 놀고 그러는데 나는 혼자 여기 처박혀갖고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조금 좋지 않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고시원은 일단 너무 좀 답답하죠. 창문도 작고 거기 같이 있다 보면 좀 감옥 같은 기분이 많이 드는데, 감옥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공부에 있어서 좋은 환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첫 번째 노량진 생활 말씀드릴 때도 웬만하면 자취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경우는 일단 그랬고, 의지가 강하면 그래도 열심히 좀 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고시원 내부가 워낙 작다 보니까 창문이 없는 곳에 또 사시는 분들은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그만 데 갇혀가지고 내가 만약에 좀 이렇게 철천 같은 데 갇히는 건 동물 같은 기분이 들 거 아니야. 얼마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거야. 내가 답답해요.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해. 이제 학원에 가게 돼도 학원에 워낙에 수강생들이 많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되게 답답해요. 답답하고 아무래도 조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졸려. 수업 시간에 졸립니다. 예, 그래서 서서 좀 공부를 하고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서서 뒤에 나가서 뭐 수업을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뭐 담배를 이렇게 조금 폈었는데, 군대 가기 전이었지만 담배를 조금 폈었는데, 담배 살 돈이 좀 없어요. 노량진에 가면은 한 까치씩 파는 담배가 있습니다. 버스표 판매하는 곳에 가면은 한 까치씩 이렇게 담배를 판매하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까치에 한 200원? 네, 한 까치 200원, 한 까치 100원, 2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사서 뭐 피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처음에는 그거 사서 폈는데, 그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배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 괜찮아요.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빼서 밖에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서, 그러니까 꽉탱이 안에 안 들어있고 밖에 따로 있으면 그 맛이 엄청 없어져. 맛이 없어집니다. 잘 빨리지도 않고 뭐 그렇거든요. 그 담배가 좀 그랬어요. 이제 200원짜리 그 담배가 굉장히 좀 안 빨리고 밖에 버스 정류장에 좀 내놓다 보니까 맛이 없었죠. 예, 그러니까 좀 피기 싫은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배, 그리고 피면은 되게 어지럽고. 자, 그래서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그게 맛이 없으니까 차라리 조금 기다란 꽁초를 주셔서 제가 예전에 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만약에 담배라고 칩시다. 이게 담배라고 치면 라이터불을 여기가 이제 필터라고 보면은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가지고 약간 소독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불로 지졌으니까 소독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쪽 부분을 물어서 폈던 거예요. 예, 전 지금 담배 안 핍니다. 안 피우는데 그때 이렇게 몇 편지 적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다 주워가지고 뒷부분 그 필터 부분을 라이터로 지지면 그러면 이제 소독이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불문율이 하나 있죠. 전봇대 근처에 떨어진 담배 꽁초는 줍지 말 것. 예, 왜냐면은 그 담배에는 예를 들면 지나가는 동물, 개나 고양이가 거기에 오줌을 쌌을 수도 있고 일반 우리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비가 맞았거나 이래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꽁초를 주워서 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예, 그 배설물 묻은 거 입에 어떻게 물어요? 예, 배설물이 엄청 묻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시락은 항상 양이 적어서 배가 많이 고팠고요. 살이 오히려 저는 좀 많이 그때 당시에 빠졌고 그나마 고시원에 밥은 있어가지고 라면 사다가 밥 말아 먹고 도시락밥이 좀 적으니까 이제 라면 거기다가 이제 그 밥 추가해서 고시원에 밥은 있으니까 추가해서 더 먹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 그렇게 고시원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보세요. 공부 이야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주변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니까, 같이 사는 공간이니까 내가 안 씻고 자는 것도 아침에 씻고 가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 조금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굳이 멋부릴 필요 있습니까? 예, 멋부릴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옷도 대충 입고 다니고 이랬어야 했는데 제가 왜 그러지 못했는지 그냥 밥 먹고 설거지 같은 것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바꾸다든지 근데 고시원은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좀 아니면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랬어야 했는데 그게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하는 환경으로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오히려 내가 의지만 있으면 인터넷 강의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 현장 강의를 꼭 들어야겠다 싶은 현장 강의를 듣때 근처에 고시원이 아니라 혼자 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 달에 거의 학원비가 80만원? 거기에 고시원비 23만원에 내 밥값이랑 생활비 이런 거 하면 거의 한 100만원 중반대는 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죠.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에 수능 보러 가기 2일 전에 누가 제 전자사전 뿌려갔습니다. 전자사전 훔쳐갔어요. 전자사전 찾느라고 학원 고시원 왔다 갔다 거려서 왜냐면 수능시험 보러 가는 그 시험장에 들고 가야 되니까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사실 헝그리 정신으로 공부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절벽에 있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지 다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해이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 돈이 없는 편이었는데 마음가짐은 그래도 23 때부터 내가 좀 알아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계속 좀 해왔던 것 같았고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좀 싫었던 것 같고 사실 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거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 이제 부모님은 좀 달라요. 부모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100% 믿을 수 있는 내 친구가 아니면 그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결국은 빚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호의가 없으면 호의를 또 보여주는 이유가 분명히 호의를 주는 사람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회생활하면 더욱더 심하니까요. 공부할 때보다 더 심합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좀 굳건하게 남들한테 도움받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예를 들면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부단히 많이 했습니다. 자취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식비 이런 것들 큽니다. 절대 작지 않아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공부를 그만큼 독하게 해야 돼요. 왜냐? 우린 기회가 없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노량진 에피소드 몇 개 더 말씀드리자면은 고시원이 되게 작은데 친구들 좀 재워줬던 적이 있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서 그 고시원 조그만한 곳에서 잤는데 2명은 뭐 바닥에서 끌어안고 자고 저는 1인용 침대에서 자고 1인용 침대도 되게 작습니다. 둘이 누울 수가 없어요. 둘이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해서 3명이서 잤던 기억이 있는데 지방 사는 사람의 슬픔이죠. 그 친구들 홍대에 클럽 가고 싶어서 놀러 왔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클럽 갔다가 저한테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재워달라고 고시원에 왔던 거였어요. 예, 그랬고 그때 말씀 1회차에 잠깐 드렸긴 했지만 예, 지금 요건 3번째 영상이니까요. 근데 뭐 남자 여자 따로 공간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뭐 그 입구가 자 입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있으면 이쪽이 남자방 그리고 반대편 예, 이쪽이 남자방 그리고 이쪽이 여자방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가 여자 그러니까 다르죠.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여자방 그리고 여기는 남자방. 그래서 여기 이제 총무실이 여기 이제 중간에 있었습니다. 총무실이 여기가 총무실. 그 총무 형님이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CCTV에 다 찍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남자방에 제가 벌거벗고 어떤 남자방에 들어와 있는 여자를 봤었어요. 그때 남자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 공무원 준비하시던 분이었고 여자분은 재수생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남자분이 여기 이제 크다란 복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복점이 여기 이만하게 있었어요. 진짜 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잘생긴 외모나 매력적인 외모는 아니었는데 여자친구 있는 게 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 자체가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요. 같이 힘들게 매일매일 보면서 정이 들고 매일매일 보면서 이렇게 외모를 떠나서 뭔가 가족 같은 분위기 뭐 그런 분위기가 생기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이 이런 좀 공무원 그 노량진 생활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노량진 생활 마지막 부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첫 직장을 들어갔던 거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뭐 직장 그 준비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면접 뭐 합숙 면접까지 저는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릴 거니까 컨텐츠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